얘가 갑자기 한순간 눈에 얼굴을 확 핥혀가지고 저 얼굴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얘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 주신 부분 중에서 아드님이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언제,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는지. 저희 아이가 아기 때는 오히려 ADHD 증상하면 뭐 아기 때부터 뛰어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아이가 이제 지금은 7살인데 4살부터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얼굴을 그렇게 핥혀 오더라고요.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핥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그런 행동이 5살 때 완전히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아이가 3살 때 복직을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5살 때 얘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얘가 또 누구 얼굴을 뜯었다 이런 전화가 수시로 왔고요. 뭐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가 손주가 이쁘다고 보러 오셨는데 정말 한순간에 할머니 뺨을 탁 때려서 할머니가 정말 얼굴 한쪽이 그냥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애가 공격적인 행동을 너무 한순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 있죠. 그 책장 위를 끝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쾅 뛰어내리는 행동. 그럼 제가 분명히 주의를 줘요. 이거 위험한 행동이고 아랫집에 올리면 피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럼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서 또 꽝 뛰어내리고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알았대요. 또 제가 뒤돌아보면 올라가서 꽝 뛰어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주의와 하지 말라는 행동이 계속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는 맨날 혼나고 있고 어느 순간 저는 애한테 매일 혼을 내고 있고 정말 거의 전쟁 같은 일상이었죠. 아, 그러면 병원에 가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얘가 5세 후반에 이제 얘는 집에 있고 누나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학원을 갔다가 누나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얘가 갑자기 한순간 누나 얼굴을 확 핥혀가지고 저 얼굴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주의를 정말 수천 번 줬던 행동인데 그걸 또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순간 얘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한순간 딱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직장이 학교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 엄마들이 많잖아요. 당장 수소문을 했어요.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자기가 조절 못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이 진단이나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다행히 어떤 분이 바로 알려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그 1년 차였을 때라서 그 소아정신과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터지면서 막 정신과 예약이 힘들 때라서 초진 예약을 한 2달인가 그렇게 기다렸다가 진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세 후반에 이제 진료를 처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어때요? 좀 5세 후반에 오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5세 후반에 오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만 5세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나이 5세일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5세.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시기가 학교 들어가기 직전, 우리나라 나이로 7세경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네, 문제가 이제 있었지만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넘기다가 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진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첫째는 딸이시고 네, 둘째는 아들이시고 그래서 좀 성별에 따른 차이로 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과격한 행동들이 좀 맥락 없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맥락 없이요. 갑자기 잘 놀다가 친구 얼굴을 갑자기 핥혀서 정말 뜯어놓은 애들도 엄청 많고요. 아이가 뭔가 신나거나 이렇게 감정이 들뜨면은 또 한순간 앞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 뜯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냥 한 번은 아빠 눈 바로 옆을 뜯어놨는데 이게 조금만 옆에 갔으면 정말 눈을 뜯겼겠다 싶더라고요. 네, 주지를 시켜도
이제 네, 이게 조절이 계속 잘 안 반복, 계속 된다라는 반복. 거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ADHD 진단은 내리지만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거는 우리나라 나이로 6세, 만 6세 이후죠. 예, 그 시점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가셔서 어떻게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검사를 받았고요. 네네. 일단 그 병원에서는 뭐 정서지능 뭐 종합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게 뭐 풀배터리 검사라고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집중력 검사도 했고 뭐 일반 지능 검사에 뭐 로우샤 검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네, 확실히 이제 집중력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임상병리사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통제가 잘 안 돼서.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검사도 엄청 오래 걸렸고 막 애는 입 나와 있고 선생님도 막 지쳐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검사 결과를 6세 초반에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죠. 그리고서 이제 그때까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놀이치료만 하다가 아이가 5월생인데 딱 5월 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약물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너무 심란해서 진짜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얘를 돌아보니 얘는 어디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 생활도 물어보면은 관심 없는 행동을 하면 뒤에 누워 있거나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애가 막 뛰어다니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친구들이 좀 조용히 좀 하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또 가서 친구 눈을 발로 차가지고 네. 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권하자마자 약물 치료해서 바로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으셨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약물 치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셨을까요? 이걸 일단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약이 없는 거. 그리고 그냥 엄마로서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정신과 약을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내 자식 이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약 부작용도 사실 걱정이 됐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얘를 딱 보니까 이거는 약을 먹어서 나오는 부작용보다 지금 아이 행동에 문제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얘가 조용한 ADHD였으면 제가 그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얘 너무 공격적인 ADHD라서 부작용보다도 빨리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얻는 이점이 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 부분 말씀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ADHD 성향인 친구들이 행동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릴 때에는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런 결과로까지 이렇게 공고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습적인 부분을 뭐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보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받게 행동을 바꿔줘서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치료의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 부분하고 되게 부합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는 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좀 치료 경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병원이 저는 제 집은 이제 광명인데 병원은 안양이라서 안양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약을 한 달치를 받아와요. 그리고 놀이치료는 이제 동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풀배터리 검사한 거 결과 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아이에게 맞는 놀이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또 놀이치료 하는데 다행히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단 생활에서 지켜야 될 거. 얘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장난감을 갖고 가면 일단 손이 먼저 나가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는 뭐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것, 이럴 때는 친구한테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가서 이제 그런 거 훈련 받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 선생님도 다행히 되게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든 이야기나 아이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이치료, 병원치료 다 되게 만족스럽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아이의 ADHD가 저는 뭐 굉장히 나쁜 거라든가 숨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의 성향이 이래서
너무 흥분하면 이게 순식간에 뭔가 공격적인 행동이 나갈 수 있다. 조금 이런 점 해서 지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굉장히 협조적으로 주변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약물 치료와 놀이 치료를 하면서 아드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었을까요? 일단 정말 공격성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예전에는 조금만 지겨우면 그냥 애가 드러누워 버리거나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견디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해요. 근데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7살 되고 8살 되고 그러면 분명히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저한테 연습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저랑 공부도 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풀배터리 검사하고 이제 약물 치료하고 올해 초에 풀배터리 검사를 한 번 더 했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확실히 집중력도 그러고 그때 거의 진행이 안 됐었던 검사들이 이번에는 정말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전에 못 받았었던 그 긍정적인 피드백과 관심들을 많이 받으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이제 태도의 변화들이 눈에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그 약물 치료 시작하고서는 좀 얼마 만에 이렇게 좀 변화? 차이를 보기 시작하신 것 같으세요? 얘가 지금 사실 먹고 있는 게 딱 ADHD 약은 아니고요. 충동성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ADHD 약은 아예 처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리스펜정을 먹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먹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쪼개서 먹었는데 계속 졸립다고 하고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져 있으니까 일단 남을 때리진 않았죠. 네, 그러다가 애가 너무 졸립다고 해서 지금은 저녁으로만 바꿨는데 먹고 나서 얘도 효과가 그래도 빨리 나왔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약을 먹으시면서 좀 이거는 부작용인가? 이거는 좀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예, 그 애가 계속 졸립다고 저한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집 가면 나는 맨날 누워 있어. 애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계속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마음의 갈등도 많았는데 그냥 그래도 일단 안 해보는 것보다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얘를 위한 것 같아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약을 먹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은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예, 그때 너무 잘 참고 먹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좀 약을 나눠서 복용을 하다가 몰아서 한 번에 복용을 하면서 그런 게 좀 더 나아진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득과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어떤 약이나 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는 이득이 큰지 부작용이 큰지 요거를 잘 이제 웨잉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큰 아이, 그러니까 따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따님도 풀배터리 검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따님은 뭐 진단을 받거나 하신 거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 풀배터리 검사를 먼저 해서 아이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로샤 검사하면 거기서 이렇게 무의식이 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듣고 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제가 또 차에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 둘째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제가 분명히 우리 첫째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림 같은 아이? 모든 면에서 빠르고 막 정말 그런 그림 같은 여자아이인데 제가 또 학교에서 보다 보면 자기 자녀를 잘 모르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이 아이도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풀배터리 검사를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큰아이의 제가 몰랐었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성격이 어떠냐면 일단 일어나면 엄마를 먼저 불러요.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해줘야 되고 동생을 먼저 안아줘도 안 되고 또 동생을 더 많이 안아줘도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엄마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강해서 제가 약간 큰아이의 그런 성향을 되게 귀찮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무의식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큰 애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사랑을 이만큼 줘도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아이인데 얘는 이제 이만큼을 줘야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런 아이였고 항상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이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또 검사 결과 나오더라고요. 제가 낳고 키웠는데도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 전혀 몰랐고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 다음부터 정말 신기하게 애가 저한테 이렇게 애정을 요구하는 그 행동이
귀찮거나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어떤 아이와 뭐가 맞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아이의 어떤 성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런 검사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뭔가 둘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첫째 아이의 마음도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관심과 애정이 정말 크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큰애가 너무 둘째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 제가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어요. 큰애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좀 넘겨짚어 보자면은 어쨌든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둘째한테 또 시선이 많이 쏠릴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제 행동 문제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계속 그쪽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첫째는 조금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쉽고 그냥 알아서 뭔가 이런 거 헤쳐나가야 된다고 해서 엄마한테 손 자체를 내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저희 집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 첫째는 되게 착하고 순한데 네, 둘째가 진짜 막 핥히고 막 때리고 뺏고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훈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더 들어놓아 버리니까 네, 사실 결국 거의 모든 포커스는 첫째보다 얘 둘째한테 더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또 되게 서운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네,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너무 이게 좀 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시도록 노력을 한 게 굉장히 아이와의 관계에서 플러스가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신과의 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처음 가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막상 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저는 너무 많이 느껴서요. 좀 생활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의도적으로 섭외하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같은 얘기를 항상 여러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산후 우울증과 그리고 아드님의 ADHD를 겪으신 사연자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사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